이게 어떻게 된 일이오? 분명 나도 똑같이 했는데. 욕심의 눈이 먼 사람의 비명이 밤숲을 가르던 날이 있었습니다. 도깨비는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정직한 자에게는 복을 주었고 탐욕스러운 자에게는 벌을 내렸으니까요. 과연 두 이웃에게는 어떤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고창 땅에 두 농부가 나란히 살고 있었습니다. 동쪽 집에는 막동이라는 농부가 살았습니다. 허름한 초가집에 다 떨어진 옷을 걸쳤지만 얼굴에는 언제나 웃음이 가득했지요. 아침이면 제일 먼저 일어나 논으로 나갔고 저녁이면 이웃집 노인의 나무를 대신 패주었습니다. 가진 것은 없어도 마음만은 넉넉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쪽 집에는 돌쇠라는 농부가 살았습니다. 막동이보다 논도 2배, 창고도 2배였습니다. 하지만 돌쇠의 얼굴에는 언제나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저 놈은 왜 저리 웃고 사는 거야? 가진 것도 없는 주제에 남의 것을 탐내고 남의 복을 시기하는 것이 돌쇠의 일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릴 때부터 이웃해 살았지만 사는 방식은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허름한 행색이었지만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노인은 마을 우물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막동이가 물동이를 치고 지나가다 노인을 보았습니다. 어르신, 먼 길 오셨습니까? 물이라도 한 사발 드시지요. 막동이는 자신의 물동이를 노인 앞에 내밀었습니다. 노인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고맙구나. 젊은이, 한 가지 물어봐도 되겠나? 예, 물어보십시오. 사람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막동이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 뿐입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욕심을 비우면 하늘이 채워주는 법이니라. 그것을 잊지 말거라. 막동이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 수 없었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구벅 인사를 하고 막동이는 길을 떠났습니다. 마침 그때 돌쇠가 지나가다 노인을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지 늙은이가 뭔 말을 저리 길게 하는 거야. 돌쇠는 노인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나쳐버렸습니다. 막동이의 하루는 언제나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닭이 울기도 전에 눈을 떴습니다. 아내 복례와 함께 차린 밥상은 보리밥에 된장국이 전부였지만 두 사람은 마주 보며 웃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맛있소. 말씀은요. 변변찮은 것만 드려서 미안해요. 이보다 더 좋은 밥상이 어디 있겠소. 막동이에게는 아직 아이가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이 지났건만 아이 소식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막동이네는 가난한 데다 자식도 없으니 복도 없는 집이야. 그래도 막동이는 저리 웃고 사네. 나는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돼.
논은 작았습니다. 바위가 많고 물도 잘 들어오지 않는 변두리 논이었습니다. 그래도 막동이는 불평 한마디 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땅을 일구었습니다. 돌쇠네 사정은 달랐습니다. 돌쇠의 논은 마을에서 가장 기름진 땅이었습니다. 물도 잘 들어오고 햇볕도 잘 드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머슴들을 부려놓고 자신은 사랑채에 앉아 빈둥거렸습니다. 돌쇠의 아내 가뿐이는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여보, 올해 수확이 좋으니 이웃집에 좀 나눠주면 어떨까요? 무슨 소리요? 내 것이 왜 남 것이 된단 말이오?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시오. 돌쇠는 이웃에게 인심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의 것을 빼앗을 궁리를 더 자주 했습니다. 막동이 저놈, 저 논뱀이 하나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으면 좋겠는데. 막동이의 작은 논에도 눈독을 들이는 것이 돌쇠였습니다. 어느 날 돌쇠는 막동이를 불러 말했습니다. 막동이, 자네 그 논 나한테 팔지 않겠나? 내가 값을 쳐주지. 돌쇠 형, 그 논은 선친께서 물려주신 논이라 팔 수가 없습니다. 응, 저리 작은 논이 무슨 소용이라고. 돌쇠는 씩씩거리며 돌아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 농부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막동이는 복이 없는 사람이야. 가진 것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 그래도 저리 웃으며 사니 어딘가 다른 사람 같기도 하네. 막동이는 그런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논으로 나가고 이웃을 도우며 저녁이면 아내와 나란히 앉아 별을 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 밤이었습니다. 막동이는 논두렁 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달빛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싸늘한 바람이 논밭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논 옆 수수밭 사이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끙끙, 끙끙. 짐승 소리 같기도 하고 사람 소리 같기도 한 신음 소리였습니다. 막동이는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밤에 저 소리는 뭐지?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하지만 막동이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혹시 사람이 다친 것이라면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막동이는 조심조심 수수밭 사이로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눈앞에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커다란 몸집에 빨간 눈을 가진 것이 수수밭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습니다. 방망이를 하나 들고 있었는데 몸에서는 이상한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막동이는 기겁을 했습니다. 도깨비.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그래도 막동이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도깨비는 다리를 다친 것 같았습니다. 끙끙대며 일어나려 하지만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막동이는 깊은 숨을 한 번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레 다가갔습니다. 저기, 괜찮으십니까? 도깨비가 빨간 눈을 번쩍 뜨고 막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막동이는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도깨비는 한참 막동이를 바라보더니 말했습니다. 사람이구나. 낮고 굵은 목소리였습니다. 막동이는 무릎이 떨렸습니다. 예.
저는 이 마을에 사는 막동이라 하옵니다. 도망치지 않느냐? 도망치고 싶긴 합니다만 다치신 것 같아서. 도깨비는 다시 한번 막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이상한 소리를 냈습니다. 크흐흐흐. 웃음소리인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나를 보고 도망치지 않은 것은 처음이구나. 막동이는 조심스레 도깨비 곁에 다가갔습니다. 도깨비의 발목이 크게 부어 있었습니다. 구렁이에게 물린 듯 이빨 자국도 보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려도 되겠습니까? 도깨비는 말이 없었습니다. 막동이는 집에서 가져온 보자기를 찢어 도깨비의 발목을 정성껏 감아 주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최대한 꼼꼼하게 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막동이는 아내 복례에게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복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여보, 도깨비라고요. 어서 다른 마을로 피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친 것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소. 도깨비가 뭔지 아세요? 사람을 홀린다고요. 위험합니다. 이미 발목을 싸매주고 왔소. 다음 날 상태가 어떤지 한 번만 더 보고 오리다. 안 됩니다. 여보, 제발요. 복례는 막동이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막동이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걱정 마시오. 내가 조심하겠소. 밤새 막동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도깨비니 위험할 수도 있다. 하지만 저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 결국 막동이의 마음은 한 방향으로 기울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막동이는 부엌에서 약초를 챙겼습니다. 복례가 말렸습니다. 여보, 제발 가지 마세요. 갔다 올게요. 걱정 마시오. 막동이는 약초 꾸러미를 들고 수수밭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고요했습니다. 다친 것을 도와주는 것이 사람의 도리다. 수수밭에 도깨비는 그대로 있었습니다. 밤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막동이는 도깨비 앞에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어젯밤보다 나아지셨습니까? 도깨비는 막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또 왔느냐? 약초를 좀 가져왔습니다. 제가 발라드려도 되겠습니까? 도깨비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막동이는 약초를 갈아 도깨비의 발목에 정성껏 발라주었습니다. 그리고 깨끗한 천으로 다시 감아주었습니다. 그날부터 막동이는 매일 수수밭에 들렀습니다. 약초를 바르고 밥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말도 없던 도깨비가 조금씩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내 이름이 막동이라 했지. 예. 무섭지 않느냐?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지금도 조금은 무섭습니다. 그런데 왜 도망치지 않느냐? 막동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다친 것을 그냥 두고 가면 밤새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도깨비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구나. 닷새가 지났습니다. 도깨비의 발목이 많이 나았습니다. 도깨비는 처음으로 스스로 일어나 서 보였습니다. 막동이는 손뼉을 쳤습니다. 잘 걸으십니다.
이제 다 나으셨군요. 도깨비는 뭔가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막동이, 예. 나는 오래 살면서 사람을 많이 봤다. 대부분은 나를 보면 달아나거나 물건을 빼앗으려 했다. 그러셨겠지요. 그런데 너는 달랐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나를 도왔다. 막동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그냥 다친 분을 도운 것뿐입니다. 도깨비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욕심을 비우면 하늘이 채워주는 법이다. 막동이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노인이 했던 말과 똑같다. 도깨비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도깨비 방망이였습니다. 이것을 가져가거라. 예? 이게 무엇입니까? 이 방망이로 땅을 한번 치면 원하는 것이 나온다. 단, 욕심을 부려선 안 된다. 딱 필요한 만큼만. 저는 이런 귀한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받아라. 내가 은혜를 갚을 수 있게 해다오. 막동이는 두 손으로 조심스레 방망이를 받았습니다. 그날 밤 도깨비는 사라졌습니다. 막동이는 방망이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복내는 방망이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게 뭐예요? 도깨비가 준 방망이요. 한번 쳐보겠소. 막동이는 마당 한가운데에 서서 방망이로 땅을 한번 툭 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땅에서 쌀 한 가마니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막동이와 복내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복내가 손을 떨며 쌀 가마니를 만져보았습니다. 진짜 쌀이었습니다. 여보, 이게 진짜예요. 막동이는 다시 방망이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솜이 생각났습니다. 겨울 이불을 새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방망이로 다시 한번 툭 치자 솜 한 자루가 나왔습니다. 막동이는 방망이를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이걸로 충분하오. 쌀이 생겼으니 이웃들도 나눠드립시다. 복례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여보, 정말 욕심 없는 사람이에요. 막동이는 쌀을 이웃집들에 나눠주었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 병든 아이 있는 집, 가뭄에 논을 버린 집. 나눠주고 나니 남은 것은 딱 한 가마니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막동이가 갑자기 쌀이 생겼다네. 어디서 났을까? 혹시 도둑질이라도? 설마 막동이가 그럴 사람이야? 그렇게 며칠이 지났습니다. 막동이는 방망이를 쓰되 언제나 딱 필요한 만큼만 청했습니다. 겨울에 뗄나무가 떨어지면 나무 한 짐, 아내가 아프면 약재 몇 가지. 그 이상은 절대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방망이를 쓰지 않아도 막동이네 논에 물이 풍족하게 들어왔습니다. 바위 땅이던 논이 어느새 기름진 땅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씨를 뿌리면 다른 집보다 2배, 3배 더 자랐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또 수군거렸습니다. 막동이네 논이 달라졌어. 귀신이 붙은 게 아닐까. 좋은 귀신이라면 나도 좀 붙었으면 좋겠는데.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복례가 막동이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여보, 아이가 생긴 것 같아요.
막동이는 한참 복례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렇소, 정말이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막동이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막동이네는 정말 복이 들어온 집이야. 착하게 살더니 하늘이 봐주는군. 그런데 이 소문이 서쪽 집 돌쇠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돌쇠는 가만히 막동이네를 염탐했습니다. 막동이가 방망이로 땅을 치는 것을 담 너머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돌쇠의 눈이 빛났습니다. 도깨비 방망이, 저게 도깨비 방망이였구나. 돌쇠는 그날부터 막동이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막동이, 요즘 뭔가 달라 보이는데 비결이 있나? 별것 없습니다. 그냥 열심히 살 뿐이지요. 그 방망이 좀 보여주면 안 되겠나? 이건 소중한 물건이라 보여드리기 어렵습니다. 에이, 잠깐만 빌려주면 안 되겠나? 막동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방망이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 물건입니다. 빌려드리기 어렵겠습니다. 돌쇠는 씩씩거리며 돌아섰습니다. 혼자만 잘 살겠다는 거지. 그해 겨울 막동이네 집에 큰 경사가 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것입니다. 5년 만에 얻은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축하하러 왔습니다. 막동이는 이웃들에게 떡을 돌리고 국밥을 대접했습니다. 집 안에 웃음소리가 넘쳤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노인 한 명이 먼 발치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이고는 사라졌습니다. 막동이는 아이를 품에 안고 말했습니다. 이제 부러울 것이 없소. 복례도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모든 것이 잘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담장 너머 돌쇠의 눈은 점점 더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돌쇠는 밤새 뜬 눈으로 지냈습니다. 저 방망이만 내 것이 된다면. 아내 가뿐이가 말렸습니다. 여보, 남의 물건을 탐내면 안 돼요. 우리도 충분히 가지고 있잖아요. 충분하다고. 저놈이 저리 잘 사는데 내가 왜 이것만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요. 여보, 시끄러워. 돌쇠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막동이에게 술을 대접했습니다. 막동이, 우리 오랜 이웃인데 한잔하세. 막동이는 순박하게 웃으며 술자리에 앉았습니다. 돌쇠 형, 이런 자리 오랜만이네요. 돌쇠는 막동이에게 계속 술을 권했습니다. 막동이가 취해 비틀거리기 시작하자 돌쇠는 눈을 빛냈습니다. 막동이, 방망이가 집 어디 있나? 에헤, 형은 왜 그걸 자꾸 물어보는 거요? 하하,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 궁금하잖아. 막동이는 취한 눈으로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형, 그 방망이는 욕심 부리면 큰일 납니다. 조심해야 해요. 알았어, 알았어. 그냥 한 번만 봐. 막동이가 잠든 사이 돌쇠는 막동이의 집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어디다 숨겨놨어, 어디에. 마침내 광에서 낡은 보자기에 쌓인 방망이를 찾아냈습니다. 돌쇠의 손이 떨렸습니다. 찾았다. 돌쇠는 방망이를 품에 숨기고 자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막동이가 눈을 떴을 때 방망이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막동이는 집 안을 뒤졌습니다. 방망이가 없소. 분명 여기 있었는데. 복례도 함께 찾았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막동이는 담장 너머 돌쇠네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막동이는 돌쇠네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돌쇠 형, 혹시 제 방망이 못 봤습니까? 안에서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돌쇠 형. 나 없어. 막동이는 천천히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한편 돌쇠는 방망이를 들고 신이 났습니다. 마당에 나가 방망이를 높이 쳐들었습니다. 자, 이제 내 세상이다. 방망이로 땅을 힘껏 내려쳤습니다. 금 나와라. 금 나와. 땅에서 금덩어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돌쇠는 눈이 뒤집혔습니다. 더 나와. 금 10개 나와라. 방망이를 또 내려쳤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안 나와? 더 세게 치면 되겠지. 방망이를 더 힘껏 내려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땅이 꺼지는 소리와 함께 이상한 기운이 돌쇠를 감쌌습니다. 바람이 갑자기 거세게 불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천둥이 쳤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수수밭 쪽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욕심은 화를 부른다. 돌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돌쇠네 창고에 쌓아둔 곡식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물쇠를 잠갔는데도 아침에 열어보면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논에서도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멀쩡하던 벼가 하룻밤 사이에 모두 누렇게 타버렸습니다. 머슴들이 기겁하며 도망쳤습니다. 이 집은 재앙이 든 집이야. 무서워서 못 있겠다. 집 안에서도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쿵, 쾅, 우르르르. 돌쇠는 밤새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었습니다. 아내 갑분이가 울며 말했습니다. 여보, 제발 방망이를 돌려주세요. 이러다 우리 집 망해요. 싫어. 이건 내 것이야. 하지만 창고는 텅 비어갔습니다. 밭도 황폐해졌습니다. 소도 닭도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아 돌쇠는 거의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방망이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돌쇠는 방망이를 다시 힘껏 내려쳤습니다. 재산 나와라. 곡식 나와라.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방망이가 손에서 뜨거워지더니 손바닥에 화상을 입혔습니다. 돌쇠는 비명을 지르며 방망이를 내던졌습니다. 으아악. 돌쇠는 빈 마당에 주저앉았습니다. 창고는 비었습니다. 논은 황폐해졌습니다. 머슴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손바닥에는 화상 자국이 남았습니다. 갑분이가 방 안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쇠는 오랫동안 마당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문득 담장 너머 막동이네 집에서 아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막동이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왜 우냐?
왜 울어? 아버지, 여기 있다. 여기. 돌쇠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이미 막동이보다 가진 것이 많았는데 왜 저것까지 탐냈던 걸까? 그때 문득 오래전 일이 떠올랐습니다. 마을 우물가에서 그 노인이 했던 말. 욕심을 비우면 하늘이 채워주는 법이니라. 돌쇠는 그 말을 코웃음 치며 지나쳤었습니다. 그리고 수수밭에서 들려온 목소리도 떠올랐습니다. 욕심은 화를 부른다. 돌쇠는 손에 든 방망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화상 자국이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돌쇠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비틀비틀 담장 넘어 막동이네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에는 방망이를 들었습니다. 막동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돌쇠는 한참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두 손으로 방망이를 내밀었습니다. 돌려줄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막동이는 방망이를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쇠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잘못했어. 막동이는 돌쇠를 바라보았습니다. 형, 들어오시겠습니까? 밥은 드셨습니까? 돌쇠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막동이는 돌쇠를 방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복례가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이었습니다. 하지만 돌쇠는 그날 그 밥이 생애 가장 맛있는 밥이었다고 나중에 말하곤 했습니다. 밥을 먹으며 돌쇠가 말했습니다. 막동이, 나는 평생 가진 것보다 못 가진 것만 봤어. 그래서 항상 불만이었어. 막동이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내가 방망이를 얻은 것도 아이를 얻은 것도 다 시기했어. 부끄럽다. 막동이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형, 방망이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뭔데? 지금 이 밥상입니다.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요. 돌쇠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막동이는 방망이를 들고 돌쇠네 텅 빈 마당에 섰습니다. 돌쇠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막동이, 그건 왜 가져온 거야? 막동이는 방망이로 돌쇠네 마당 땅을 한번 툭 쳤습니다. 씨앗 한 자루가 나왔습니다. 내년 봄에 심으면 됩니다. 돌쇠가 말했습니다. 이게 다야?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형이 직접 일구셔야지요. 돌쇠는 씨앗 자루를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처음으로 소리 없이 웃었습니다. 진심이 담긴 웃음이었습니다. 그 겨울 돌쇠는 달라졌습니다. 빚진 이웃에게 먼저 찾아가 용서를 구했습니다. 머슴들에게 제대로 품삯을 쳐주었습니다. 마을 노인들에게 뗄나무를 날라다 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돌쇠가 달라졌어. 세상에 저런 일이 다 있네. 봄이 오자 돌쇠는 받은 씨앗을 땅에 심었습니다. 직접 땀을 흘리며 논을 일구었습니다. 그 땅에서 여느 해보다 탐스러운 열매가 맺혔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막동이네 아이가 걸음마를 떼고 뛰어다니고 어느새 훌쩍 자랐습니다. 막동이는 여전히 이른 아침에 일어나 논으로 나갔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이제 곁에 돌쇠가 함께 걸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논두렁 길을 걸었습니다. 아침 안개가 들판을 덮고 있었습니다. 돌쇠가 말했습니다. 막동이, 나는 그때 참 어리석었어. 막동이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저도 완전히 알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았을 뿐이지요. 돌쇠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욕심을 비우면 하늘이 채워주는 법이라던 그 노인, 참 신기한 분이었어. 막동이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 멀리 수수밭 너머로 아침 햇살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막동이는 낡은 방망이를 가만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도깨비에게 받은 그 방망이, 딱 한 번만 더 쓸 생각이었습니다. 방망이로 땅을 한 번 툭 쳤습니다. 씨앗 두 줌이 나왔습니다. 막동이는 그것을 돌쇠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나란히 씨앗을 심었습니다. 욕심을 비우면 하늘이 채워주는 법이라 했습니다. 도깨비의 방망이가 막동이에게 복을 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막동이가 이미 품고 있던 따뜻한 마음이 스스로 복을 불러들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쇠는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진짜 가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탐욕은 가진 것도 잃게 하고 나눔은 없던 것도 생기게 하는 법입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